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공포의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덥죠, 여름에. 지금 막 무더위가 찌고 있는데 우리 좀 시원하게 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기 신도시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아마. 너무 무서워서 한겨울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입니다, 귀신. 여러분들 귀신을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귀신. 요즘 귀신은 뭐 밑에 지금 명품 티셔츠를 입고 다니네요. 그래서 귀신도 막 똑같구나. 아파트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집산 걔네들은 10억 원대 아파트가 생겼고 나는 지금 집을 파는 거야. 이 에로 부부라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집을 팔고 전세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 난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뭐 부부 갈등이 매일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 귀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한번 보고 나면은 우리 막 금방 잊혀지잖아요. 내가 귀신 한번 봤네. 무용담이라도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가 살았다. 그런데 그 집이 10억, 20억 올랐다. 이러면은 복장 터집니다. 정말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공포는 귀신이 한 100번, 200번 보는 것보다 더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는 무엇이 됐습니까? 집을 산 사람과 집을 사지 않은 사람과의 이 양분이 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세상.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염병이 퍼져나오면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왜 그러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란 것들이 퍼지고 나면은 이 역사상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350만 년 동안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은 항상 집값이 폭등을 했다. 전염병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다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스페인 독감이니 무슨 뭐 흑사병이니 다 퍼지고 난 이후에는 항상 집값이 폭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없는 전세난 107주째 상승인데 또 공급이 부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상기심 도시에 대한 희망 고문이에요. 상기심 도시를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사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상기심 도시 같은 경우는 6만 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고무줄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세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인구 문제도 있겠죠. 인구 문제보다도 앞으로 50년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자체는 50년 후의 문제입니다. 일본 사례도 우리가 보셨지만 세대수 증가가 인구 감소폭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제때제때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런 불안한 시세가 연출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상기심 도시 사전 청약, 위례, 성남, 복정, 인천, 계양 등 4,333가구가 오늘 지금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청약이 사전 청약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남양 특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남양 특집 이거 제대로 터집니다. 공포의 상기심 도시. 오싹하게 만들죠. 이제 추워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추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걱정 말라는데 상기심 도시 제때 입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걱정이 무엇이냐면은 한 5가지 정도의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냐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청약을 준비하든지 자금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계속 살 건지 아니면은 주택을 매입할 건지.
전진을 할 건지 아니면 물러설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때 입주할 수 있나? 저도 이게 가장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상기 신도시가 총 6만 호가 지금 공급된다고 하죠. 6만 호. 저는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착공되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10%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이거 뚜껑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아들었죠. 뭐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맥시멈이 5천 가구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에서 5천. 그래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의 물량 정도가 이 상기 신도시가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고 이것이 10%를 절대 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지 못한다. 예, 총 물량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보시기 바라면은 사전 청약 오늘부터 시작인데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까?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과 그 다음에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 귀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토지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돼야지 착공이 들어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얼마의 보상이 됐냐? 보상가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분양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를 지금 설정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를 인근 집값 그리고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보시면은 뭐 신축 아파트 인근에 좀 괜찮다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를 이제 뭐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한 토지 보상이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2030년까지 이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발에 발등찍기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기 신도시가 그나마 성공적으로 하려고 했다면은 정부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위해서 공급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1%를 했다 그러면은 정권 초기 때 했었어야 됩니다. 정권 초기 때. 정권 초기 때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정권 때처럼 했다 그러면은 저는 한 40% 정도는 6만 가구죠. 총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6만 가구 중에 저는 한 30에서 40, 맥시멈으로 40%까지는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한 30%에서 20%에서 30%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다 만들어 놓고 집값은 다 올려놓고 지금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상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야 저는 3천에서 뭐 5천 정도 그 정도가 정말 맥시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실질 분양 물량이 3천에서 5천이 되는 것도 정말 이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분양을 하잖아요. 사전 청약 정부에서 분양한 거잖아요. 정부 주도 공공이잖아, 공공개발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청약을 지금 준비하는 이게 주체입니다. 청약 준비하는 주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을 하는 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2, 3년 후에 집값 내린다고 그럽니다. 청약을 주체가 누가 여기 청약을 하겠습니까? 2, 3년 후에 집값 내린다고 하는데 고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뭐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A라는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식이라 칩시다. 네.
주식에서는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업 공개를 합니다. 예, 기업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 공개를 하면은 청약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청약을 합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면 기업에서는 IR을 합니다. IR. 예. IR이 무엇입니까? 이런 검색해 보세요. IR.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홍보를 해야지 이 청약이 잘 될까요?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IR이 필수잖아요. 기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을 빨리 좀 청약해라. 해라. 우리 회사 좋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비아파트가 있습니다. 비아파트를 지금 청약을 준비하는 시행사도 있고 있잖아요. 시공사도 있고 있으면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왜 짓습니까? 이 아파트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2년 후, 3년 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만 돼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자기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자기 아파트 지금 몇 평에 지금 평당가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친구 아파트 얼마인지 다 압니다.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도요. 지금 90세,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땅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 다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청약하는 정부에서 아파트가 지금 내린다 그런 거야. 2, 3년 후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남양특집입니다. 이거 공포예요, 공포. 집값 내린다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사전 청약하는 아파트가 내린다 그런 거 폭락한다 그래. 누가 여기 청약을 합니까? 누가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엇입니까? 청약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표입니다, 표. 표만 지금 연관돼 가지고 그냥 현 정권에 저는 이게 I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밖에 안 되는 거죠. 실현 가능성 전혀 없고. 그리고 한 7개월 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그냥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이전 정권이죠. 지금 2000년 9월하고 10년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지금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정권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사전 예약을 받았죠. 이거는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현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비슷한 제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한 제도고, 이때 사전 청약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두 부류입니다. 국유지예요, 국유지. 국유지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입니다. 이 투 트랙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유지 플러스 뭡니까?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가 있었고, 한 트랙이고, 다른 트랙은 뭡니까? 토지 보상이죠. 토지 보상을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가지고,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아파트 만든다. 그게 1번. 2번이었죠. 그런데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공시지가가 올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를 안 올렸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대로죠. 토지 보상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토지 보상 자체가 늦어진 겁니다. 공시지가가 오리도 않은데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5년에서 8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본청약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5년에 8년 늦게 됐고 입주 당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른바 여기서 전세 난면이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전세 난면.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에서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지금 2기 신도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가격입니다. 시세는 실제 시세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국면에서 압구정 연대가 8억 원대 거래가 됐었죠. 30평. 31평이.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예약 당첨자 중에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이 41%밖에 안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2기 신도시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청약을 받았고 그 사전 청약을 당첨된 사람 중에 국유지와 그린벨트하고 토지 보상을 다 투트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41%만이 이게 입주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입주가. 지금도 2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청약을. 아직도.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국유지와 그린벨트 땅이 있죠. 그럼 총 41% 중에 국유지와 그린벨트 땅을 빼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사전 청약이 단청된 사람들은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입주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거의 뭐 군부지를 빼고는 거의 90% 이상은 토지 보상 방식으로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게. 왜 또 안 되나? 거기다 떠나서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기 때문에 토지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기 신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에서 5천 정도가 되면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실제 입주 물량이. 이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전 청약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상기 신도시에서는 저는 90% 이상, 95% 이상은 전세 난민으로 속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관점, 지금까지의 팩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네.